안녕하세요. 부자경매 김인성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양주시 일용계곡 인근에 반값 이하로 나온 요양원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위성에서 내려다본 해당 물건지 주변입니다. 대도시 서쪽으로는 일산, 남쪽으로는 서울, 동쪽으로는 의정부, 대도시가 바로 인근에 있는 그런 해당 물건지고요. 또 IC가 있어서 여기에 이제 이 해당 요양원으로 가기가 상당히 교통 요건도 좋고요. 39번 국도도 4차선으로 확장이 돼 있어서 요양원 입지로서는 괜찮지 않냐 그렇게 봅니다. 송추 유원지 유명하죠. 또 장흥관광지 상당히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그런 지역에 인근에 위치한 그런 물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이 좀 있죠. 마을도 있고 앞에는 탁 트인 논입니다. 논. 그래서 앞에가 탁 트여서 괜찮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도로가 요 부분입니다. 여기. 요로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도로입니다. 진입로입니다. 진입로. 그래서 이렇게 진입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도로가 넓지는 않아요. 넓지는 않고 한 5m 정도 도로가 되는데 뭐 5m 정도 되니까 뭐 차 한 대 정도는 충분히 이제 드나드는 그런 도로 환경이라고 보면 됩니다. 도시계획 확인원을 한번 볼까요? 우선 자연녹지의 자연 취락지구. 근데 집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취락지구로 이렇게 걸려 있고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지구, 뭐 수도권에는 뭐 전부 다 가축 사육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이런 이제 기본적인 그 규제 내용은 다 걸려 있죠. 수도권에는. 그리고 여기도 토지거래 허가 구역입니다. 여기는 이제 2022년 4월 30일까지로 이렇게 날짜가 정해져 있네요. 얼마 안 있으면 풀리겠네요. 근데 뭐 경매는 허가 구역하고 상관이 없죠. 뭐 아무런 전 허가 구역 어디든 가서 매입을 해도 취득 계획이나 아니면 계약 내용이라든지 토지 이용에 관련된 내용을 어떤 허가 없이도 취득하는 그런 장점이 있죠. 개별 공시지가를 보니까 매년 올랐어요, 매년. 2021년 1월자 이제 28만 6,300원인데요, 평방미터당. 그렇다고 보면은 이제 2020년에는 좀 더 상승했겠죠. 그래서 평당 94만 6,450원. 그 정도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네요. 감정가만 해도. 가격 상황도 뭐 별 이상이 없습니다. 그 지적도를 보니까 땅 모양 아까 보셨죠? 위에서 내려다봤는데 땅 모양은 이렇습니다. 이게 주도로고요. 이게 주도로인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여기는 이제 저 보시겠지만 뒤에 다 산입니다. 그래서 도로가 이렇게 진입이 된다. 그 토지 필지는 세 필지죠. 이렇게 세 필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아주 너무 전경이 좋죠. 요양원으로서는 자기가 참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요 건물이죠, 요 건물. 한번 가보실까요? 직접? 차가 좀 흔들리죠? 좀 흔들려갖고, 거기가 조금 나쁜데, 여기가 진입되는 도로입니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모든 건물은 이제 북쪽에서부터 날죠. 어떤 건물이든지 항상 북쪽이 좀 취약합니다. 전면에서 본 그 내용입니다. 가깝게 봤죠. 약간 멀리서 봤고, 이번엔 전면에서 봤는데, 상당히 컨디션이 좋죠, 건물이. 이게 북쪽 방향하고 앞쪽하고는 조금 더 다르죠. 상태가, 컨디션이 다르죠. 이게 제시의 건물이죠, 여기. 여기에도 이제 옥탑에도 이제 방을 들여서 이제 그 병실로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제 요 지하에도 좀 있고, 요 부분에도 이제 제시의 건물이 있고, 여기에도 이제 그 창고 비슷하게 제시의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그래서 뭐 별 신경 쓰지도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이는 대로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요. 여기에 이제 보면은 요 화살표 방향, 요게 그 캠핑 카라고 그러나요? 카라반이라고 그러나요? 요거는 이제 요 부분은 제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요 부분은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요. 이 건물은 종전 그 청직이란 요양병원으로 운영을 하다가 현재는 휴원 중이라고 그러는데 현지 답사에서 어떤 주민을 만났더니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운영을 했었대요. 오랫동안 운영을 하다가 여기서 돈을 벌었는지 물건 번호 1번 그 요양원을 이제 크게 져서
거기서 이제 아마 조금 문제가 생겨서 이 집이 이렇게 어렵게 되지 않았나 이런 증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요양원으로서는 그래도 좀 오래 운영했던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자, 이건 그 법원 경매 정보지 내용입니다. 물건 내역을 보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모든 물건이 다 이제 표시가 되는데 요 물건 여기 이제 제시의 물건이 이제 나와 있는 모양이죠. 여기가 제시의 물건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요 내용을 한번 크게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건 번호가 2020 타경 8953번, 물건 번호가 2번입니다. 물건 번호 2번. 이건 입찰할 때 반드시 물건 번호를 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 폐찰됩니다. 최고가 매수인이 돼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의정부지방법원 14개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물건의 종류는 노유자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 목록이 10번, 12번, 13번이 토지 목록이고요. 세 필지, 건물 일괄 매각, 목록이 11번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제시의 건물, 이렇게 지금 이제 매각 대상 물건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 면적을 보니까 496평방미터, 150평이고요. 건물 면적이 지하 1층, 지상 2층에 161.88평, 이건 이제 허가 면적이죠. 그래서 제시의 면적을 포함하면 이제 아무래도 물건이 좀 건평은 좀 늘어나겠죠. 감정평가액은 5억 8,965만 2,620원이고요. 최저 매각가가 2억 8,893만 원입니다. 이제 반값 이하로 떨어져 있는 거죠. 49%로 지금 떨어져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채권 청구금액을 보니까 25억이 넘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취하가 될 가능성은 없다. 또 대의변제 가능성도 없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일 내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일 내각을 보니까 사건 번호에 물건 번호가 2개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도 1번, 2번 물건이 합쳐서 나온 그런 내용인데 1번 물건은 3월 22일 엊그제 매각이 됐습니다. 최저 입찰가가 27억 8,464만 8천 원이었는데 33억 1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물건이 이제 2번 물건이죠. 2번 물건이 이번에 이제 우리가 진행되는 물건이죠. 그래서 이 물건이 5억 8,965만 2,620원이고요. 또 최저 입찰가가 2억 8,893만 원에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물건이죠. 그래서 이 금액이 1번, 2번 금액이 합산해서 이제 45억 6,772만 650원으로 감정평가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금액을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내부 평면도입니다. 평면도는 이제 참 구조가 잘 빠졌죠. 이런 부분 이제 그 미음, 시옷, 비읍, 뭐 이응, 지읒,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제시의 물건이 되겠죠. 한 5군데 정도가, 6군데 정도가 이제 매각 대금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권리관계 확인하려면 이 매각 물건 명세서에 나와 있는 그 표시된 내용을 잘 확인을 해서 권리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사건 번호가 2020 타경 899553 부동산 임의경매고요. 매각 물건은 2번입니다. 요거는 반드시 체킹을 해야 됩니다. 입찰표 작성에. 또 최선순위 설정 말소 기준 권리라고 그러죠. 우리가 2005년 12월 8일 근저당권입니다.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된요 중요 내용이. 그래서 요거 잘 확인하시고. 자,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 있는데 여기 김동땡이라고 주거 임차인이라고 돼 있는데 2017년 1월 12일자입니다. 이거보다 늦습니다. 한참 늦습니다. 설령 임대차 임차인이라고 해도. 자, 보증금도 모르고 차임도 모르고 결국엔 권리신고도 배당신고도 없는 그런 임차인이고 더더군 전입신고도 없습니다.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임차인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주임법이나 상임법상도 임차인이 되려면 대항 요건을 갖출 때 임대차 보호법에 그 권리를 보호를 받습니다. 대항 요건이라 하면 전입신고와 전입,
상업용 건물에는 사업자 등록 신고와 전입, 이름으로써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보호를 받는데 아무런 내용도 없습니다. 결국엔 이 임차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인도명령 대상자입니다. 요 내용, 요 하단에 보면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인수하는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요것도 없습니다. 지상권, 법정 지상권, 뭐 그 외에 어떤 지상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 물건은 지금 일단은 깨끗한 물건입니다. 권리상. 또, 이 비거란에 보면 지금까지 다 이제 확인된 일괄 매각이고요. 제시의 건물 포함됐고요. 현황이 노인복지시설로 다시 이제 그 물건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잘 체킹을 하시고요. 전입세대 열람 내용을 보니 이 전부 다 요양원에서 요양하다가 사망한 사람들이 아직 말소가 안 된 내용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서를 이제 좀 봐야죠. 아까 앞서서도 얘기를 했지만, 예, 금액이 45억 6,700, 뭐, 이렇게 45억 이상으로 이제 설정이 된 거는 물건 번호가 1번, 2번이 합쳐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아까 이제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제시의 건물 다 포함된 겁니다. 이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제 그 이 작성일이 2020년 12월 8일이죠. 그러니까 이 물건이 감정한 물건이 1년이 훨씬 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가격이 아무래도 차이가 있겠죠. 이런 것도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이 차를 들어갈 때 체킹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등기부 등본입니다. 이 등기부 등본을 한번 자세히 살펴봐야죠. 그래서 소유자는 이제 그 이 아무개로 되어 있고 단독 소유입니다. 공유도 없고 다른 곳에 삽니다. 여기서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 등기사항 요약표는 증명서상에 말소되지 않는 사항을 간략히 요약한 것. 그래서 항상 이 말소되지 않는 권리가 우리가 중요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뭐 표제부라든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 본장에 있어서 갑구, 을구도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결론은 말소되지 않는 권리를 파악해서 그거 분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악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한번 파악을 해보죠. 자, 이건 이제 대지에 대한 권리입니다. 대지에 대한 그 권리사항을 나온 것이고요. 여기를 보면 이제 압류가 있고,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있습니다. 용창저축은행에서 왔습니다. 압류가 있고, 또 근저당 설정에 한 5개가 있습니다. 5개. 이제 그 중에서 매각물건 명세서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말소기준 권리를 확인했죠. 말소기준 권리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등기부 등본은 건물 등기부 등본입니다. 이 건물 등기부 등본도 토지 등기부 등본하고 권리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이제 같고요. 토지하고 건물하고 똑같은 내용의 권리 설정이 됐고요. 여기서 이제 말소 기준 권리를 보니까 아까 그 매각물건 명세서에서 확인됐던 그 물건 그대로입니다. 건저당 설정이 이제 매각물건, 말소 기준 권리고요. 채권 체결액이 2억 2,100만 원. 이건 새마을 금고가 이제 말소 기준 권리 1순위가 되겠습니다. 임의경매 신청자는 융창저축은행이지만 1순위 말소 기준 권리는 새마을금고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지금 우리가 파악을 하면 되고, 나머지 권리는 전부 다 말소 대상입니다. 말소. 소멸합니다. 말소 기준 권리 소멸과 동시에 같이 소멸하는 권리로 인수되는 권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권리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 물건은 깨끗한 물건입니다. 임차인도 없고 권리 인수할 물건도 없는 그런 깨끗한 물건으로 보면 됩니다. 자, 요거는 건축물 관리대장입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위반 건축물이면 여기 노랗게 이제 위반 건축물이라고 표시가 나오는데, 위반 건축물이 아닙니다. 이건 정상적인 건축물이고요. 지하 1층에 지상 2층 옥탑까지 해서 복지시설로 정식으로 허가 난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식 허가가 난 건물인 거를 이제 알고 계시고, 제시의 건물에 대해서도 위반 건축물이 아님이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준공이 이제 오래됐습니다. 준공 날짜가. 그래서 노인복지시설 용도로 허가난 내용이고요. 사용 승인일이 2007년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핵심적으로 한번 그 어떤 내용이 이제 정리가 되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상의 권리 공시를 한번 보니까 토지가 세 필지에 건물 일괄 매각, 제시의 건물 포함, 또 현황 노인복지시설이고 임차인 권리 배당 신고 없음, 전입 신고도 없습니다. 이건 해당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등기사항 정보증명서의 권리, 인수할 권리, 선호 권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축물 관리 대상의 권리, 제시의 건물 위반 건축물 지정 없음, 적법한 건물이란 얘기죠. 그래서 결론은 하자 없는 건물이다. 해당 물건은 깨끗한 물건이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이제 공단 물건이 있는데, 그래서 공단 물건하고 한번 좀 참고 삼아 파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물건 번호 1번의 정보입니다. 노유자 시설이고요. 또 유창 상호저축은행입니다. 경매 신청권자가 아까 확인됐죠. 법인세라 의원 재단이라고 했죠. 아까 확인됐죠. 그리고 이 땡땡인데 이 땡땡이 현 우리 이 지금 해당 물건의 소유자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확인했듯이 낙찰가가 33억 1천만 원에 낙찰이 됐고 참고로 응찰자는 2명이었습니다. 3월 22일 엊그제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물건은 이제 종류자 노유자 시설로 되어 있고요. 경매 신청권자는 1번 물건하고 똑같고 소유자는 이 땡땡, 감정가 5억 8,965만 2,620원이고 22년 4월 26일 날 3차가 진행 중입니다. 자, 낙찰가는 모릅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이 물건에는 이 권리상의 특수물건이 아닌 용도상의 특수물건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의료시설, 또 요양원 이 물건은 잘 나오지도 않고 거래 사례도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내가 거래 사례를 가지고 가격에 대한 평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물건을 취득해서 직접 운영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도 있고 투자용으로 할 수 있고 또 취득을 해서 세율을 놔서 수익을 발생하기 위한 수익형 부동산으로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따라서 낙찰가는 주관적으로 정해지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목적으로 이 물건을 취득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을 결정해서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150평에 이 정도 물건이 지금 현재 감정가도 지금 1년 전에 1년이 훨씬 넘은 전에 감정한 가격 거기다 대고 반값이 떨어져 있는 가격 상당히 좋은 가격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심 있는 우리 구독자나 이걸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잘 한번 판단을 내시면 될 걸로 사료됩니다. 소유자하고 채무자는 동일하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금까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늘상 얘기하지만 경매 최고의 목표는 낙찰입니다. 낙찰을 받는 자가 경매의 고수입니다. 항상 낙찰을 목적으로 경매를 해야 됩니다. 낙찰을 언제든지 해서 좋은 결과를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